인간의 대부분 불행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최고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탈무드의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을 속여 돈을 빼앗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상대방이 10만 파운드를 빼앗았다면 유대인은 재판소에 가기보다는 랍비를 찾아갈 것입니다. 랍비는 그 지역 사회의 판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당연히 그 10만 파운드를 돌려주라고 판결할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반환되면 가해자의 죄는 사라집니다. 그는 마치 흰 옷처럼 깨끗해지고 완전히 무죄가 됩니다. 그는 사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아무도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주기만 하면 죄는 사라진다는 것이 유대의 전통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많은 외국인들에 의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잔인하게 왜곡되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깨뜨렸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유대의 법입니다. 헤드라이트를 깨뜨렸는데 고가의 자동차 한 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발사가 실수로 고객의 귀를 잘라도 고객이 이발사의 팔을 요구하거나 자기 올리브나무 한 그루가 잘렸다고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복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려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복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탈무드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이웃에게 솥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웃은 그의 부탁을 거절했다. 며칠 뒤 그 이웃은 남성에게 말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웃은 당신이 나에게 솥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당신에게 말을 빌려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그의 부탁을 거절했다. 이것은 복수의 행동이다. 그러나 만약 그 남성이 당신이 나에게 솥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을 빌려주겠어요.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미움의 표현이다. 이런 미움과 복수는 마음속의 잡초와 같다. 잡초는 양분만 빨아들이고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 하나를 뽑아내도 금방 다시 자라나며 잡초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밭 전체를 잡초로 뒤덮어버린다. 마음의 잡초도 마찬가지로 좋은 마음을 모두 나쁜 마음으로 뒤덮어 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밭에서 잡초를 제거할 수 있을까? 한 철학자가 3명의 제자를 잡초가 무성한 땅으로 데려가 이 잡초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첫 번째 제자는 불로 태워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두 번째 제자는 낫으로 모두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세 번째 제자는 농약을 뿌려 말라 죽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철학자는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각자의 방법대로 잡초를 제거해 보라고 하며 땅을 3부분으로 나눠 주었다. 첫 번째 제자는 불로 잡초를 태워 재로 만들었지만 며칠 후에 다시 잡초가 돋아나 무성하게 자라났다. 두 번째 제자는 열심히 낫질해 잡초를 모두 제거했지만 얼마 후에 다시 잡초가 자라나 밭을 뒤덮었다. 세 번째 제자는 제초제를 뿌려 겉으로 보이는 잡초를 모두 제거했지만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다시 잡초가 무성하게 밭을 뒤덮었다. 몇 달 후
철학자는 제자들을 다시 잡초밭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잡초만 무성했던 그 밭은 이제 푸르른 보리밭으로 변해 있었다. 제자들은 놀라움에 휩싸였다.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유익한 작물을 심는 것이다.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미움과 복수를 낳을 뿐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푸르른 보리밭처럼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고 나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사람의 모든 행동과 감정은 그의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 마음은 우리가 보는 것, 걷는 것, 강해지는 것, 부드러워지는 것, 기쁨, 슬픔, 분노, 미움, 부러움, 사색, 질투, 그리고 반성을 결정한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몇 달 전 혹은 몇 년 전에 받은 상처나 분노를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다면 이것은 당신이 원칙적이고 가볍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용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된다. 좋았던 일은 추억이 되고 나빴던 일은 경험이 된다. 라는 말이 있다. 논리를 심는 사람은 논리를 거두고 고집을 심는 사람은 고집을 거두며 복수를 심는 사람은 복수를 거둔다. 즉, 사랑을 심어야만 사랑이 생겨난다. 미움과 다툼은 잡초처럼 자연스럽게 생겨나지만 사랑은 심고 가꾸어야만 생겨난다. 미움은 우리가 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며 사람들 사이를 분리한다. 반면 사랑은 우리가 심고 가꾸어야만 생겨나며 사람들을 연결한다. 사랑의 열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새로운 희망을 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렇게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복수에 성공하는 길이다. 또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한 걸음 물러서고 나서야 보이는 여유로움이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누군가와 이별하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후회에 빠져들면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이 악화한다. 삶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오히려 더 멋지게 성장하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탈무드 격언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상대에게 주는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상처 주게 되어 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복수하거나 보복하는 행동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탈무드의 지혜를 떠올려 보면 복수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욱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을 압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삶을 최대한 잘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주어진 삶의 풍요로운 지혜를 가득 채우도록 앞으로도 현인들의 다양한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